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어젯밤 골드 유육장이 골드 실버 시장과 아시아 시장의 골드 실버 시장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어제 뉴욕장 장중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인은 아마 뭐 미국 선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달러가 조금 하락하면서 또 골드 실버 부분은 그 틈새를 바로 비집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급등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2%, 실버는 3% 정도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디플레이션 관련된 약간의 해지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요런 어떤 약간의 어떤 느낌을 받아봅니다. 어쨌든 지금 골드가 1600불대에 있다가 1700불대를 뚫고 올라왔다라는 부분, 특히 1710불대면 나름대로 1700불대 안착을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내일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떤 뭐 내용보다는 시황이 오래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문제 한번 점검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708불 31센트, 1g당 54불 92센트, 1kg당 54,915불 0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5천, 내가 팔 때가 29만 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635만 9천원, 8,635만 9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21불 38센트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150원, 팔 때가 3,32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4만 4천원, 114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99만원, 100만원 밑으로 내려갔었죠. 상당히 큰 상승폭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버입니다. 뭐 어제하고 그제는, 그러니까 3일 전장 어제장까지 봐보면 거의 뉴욕장 중반까지도 보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점심시간쯤 되면서 바로 반등을 해서 상승 랠리를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골드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골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원은 미국 공화당이 완전히 이제 우세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상원도 박빙인데 잘못하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의지가 꺾일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인플레이션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상당수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뭐 그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미 뭐 그거는 상원 하원 합의해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인제 그 소위 세금이 투입되는 어떤 공익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은 이미 예산까지 합의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진행은 되겠지만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자, 전체적인 인제 하원 장악하고 상원까지 만약에 장악하게 되면 지금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상원까지도 공화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선거 중간 평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다음 선거 때 나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벌써 인제 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힘이 빠지게 되면 미국 대선 쪽에 영향이 상당히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나 요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 보면 지금 현재 오히려 월가에서는 어 공화당이 상당히 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어제 미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 보면 오히려 공화당 쪽에 정책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잘 분배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어떤 시장의 반응이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증시가 어제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달러가 오늘 아침에 109 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109.63 인데 한때는 상 109.278 거의 109 포인트 저점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반등은 했지만 어제 달러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틈새를 바로 기회를 잡고 골드 실버가 상승을 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미 국채 수익률도 빠졌습니다. 4.152, 어제가 4.1214입니다. 214인데 4.151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금리가 4 포인트니까 쪼끔 높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제 3%대 이런 부분은 힘들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이미 금리가 4%대 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 환율이 어제보다 또 빠졌습니다. 어제 1386원, 어제 한 16원 정도가 15원 정도가 빠졌는데 오늘도 10 한 5원이 빠졌습니다. 14원이 빠졌습니다. 1372원. 갑작 1450원, 1480원 하다가 1372원까지 빠졌는데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인제 달러 인덱스가 크게 빠진 건 아닌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자금을 빼서 한국에다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영향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환율을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한국 경제는 좀 팡팡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300원대도 굉장히 반가운데 1,372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떴다가 안 뜨네요. 이드가 먼저 뜹니다. 1,316원, 1,316불. 1,500불대를 계속 유지를 해가 오다가 1,316불로 무너졌는데 심지어는 1,300불대도 무너졌습니다. 1,240불대를 찍고 올랐는데 제2의 루나 사태. 예,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FTT라는 스테이블 코인, FTA의 이제 세계 그 2위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FTT 코인을 이제 세계 1위죠. 바이낸스 그 거래소가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그 어떤 부분 실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FTT 코인을 이 바이낸스
회장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그동안에 매도를 해가 쭉 해가 왔는데 그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띄었죠. 그러면서 불안하다.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지금 확보해 있는 자산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팔아야 되겠다. 매도를 하겠다 하니까 FT 회장도 그럼 팔아라. 우리가 22% 사줄게. 이렇게 던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 약간 겨루기를 했는데 바이낸스가 완전히 갔다가 밀어버리니까 이 FTT 코인 자체가 뭐 22분은 못 버틴 거죠.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FAT 거래소를 바이낸스가 인수를 손잡고 인수를 하라.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제 루나 사태를 봤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질 때에 정말 이거는 대책 없이 무너지는 루나 사태를 봤기 때문에 지금 FTT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투매를 했죠. 뭐 어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도 한 40~50%가 투매를 때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FTT가 큰 어떤 혼란이 왔죠. 근데 뭐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자산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도 지금 현재 시공항에서 더 무너지게 된다면 바이낸스도 상당히 영향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바이낸스가 FAT 거래소를 인수하는 쪽으로 이제 카드를 잡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사를 해서 실사 내용 이상 없으면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완전히 FAT 회장의 꼬리를 확 접어버리는 그런 영향에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바로 하락을 하고 또 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에서 또 이 반대 매매를 크게 했어요. 반대 매매를 크게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한 2시간 정도가 급등을 시켰습니다. 청산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봐보면 상당히 아직도 코인 시장은 장난이 심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큰 손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잠재해 있다. 이런 게 사실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은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또 어제 이 내용이 터지기 전에 그제 저녁인지 어제 저녁인 기억이 없는데 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빗썸이라는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 어제 그 집중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는 악재가 2개가 터진 것 아닌가 보여질 정도로 하여튼 강하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견제를 받고 지금 현재 하락을 해서 지금은 뭐 하락은 멈춘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흐름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자산시장 안쪽에서는 어쨌든 같이 가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가야 될 내용인데 지금 상당한 어떤 본 시장에 파고가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코인당 18,323불, 이더리움이 1,327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20,649불이었죠. 거의 1,800불 정도가 지금 현재 하락을 했다. 1,8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250만원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더리움도 어제가 1578불인데 오늘 아침에 1327불 거의 250불 정도가 하락을 했다.
어쨌든 대학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빨리 수습이 되고 또 반등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은 어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 어쨌든 골드 실버는 어제 완전히 날랐습니다. 날랐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초나 내년 상반기에 골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되면 골드 실버에게, 특히 골드에게 한번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만약에 온다면 신자산인 골드가 한 번 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드렸죠. 실버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주시가 되면서 공화당이 하원 쪽은 공화당이 우세 쪽으로 이제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요. 강원도 박빙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다 확보했죠. 그러면서 뭔가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정책적인 대결을 해서 좋은 정책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더 환영을 했다. 이렇게 같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증시가 단기 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가 이 얘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증시로 갈 것이다. 그러면 증시가 단기 랠리 가능하다. 상승할 수 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 모건 스탠리에서도 중간 선거 이후의 예상을 제호가 거의 100%로 예상을 한 것 같다 보여지고요. 자, 유로존이 9월달 소매 판매가 0.4% 상승을 했다. 지금 사실은 유로화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강달러를 막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당장 이제 이번에도 어제 저녁에도 보시다시피 달러가 하락하니까 바로 골드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 이 하방 압력을 받으려면 유로, 파운드, 엔화 지금 위안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엔화나 파운드나 그 유로화나 파운드가 빨리 살아나서 이 강 달러를 조금씩 더 압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상승 그 정점에서 크게 지금 하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8.2%, 이번 이제 10월 달이 예상이 8%인데 7.9%, 8% 좋게 보고 있는 건 7.9%, 나머지는 이제 8%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입니다. 내일 9일이고 내일이 이제 10일인데 내일 밤 10시 이제 썸머 타임이 지났으니까 11시쯤 되겠네요. 11시쯤 되면 CPI 지수가 나올 겁니다. CPI 지수가 만약에 조금 더 예상보다 낮게 났다 이러면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장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보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중간 선거 결과도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나오겠죠. 조금씩 오늘 내일 정도. 그러면서 내일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상당히 이 고점입니다. 골드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오래간만에 상승해가 올라왔는데
수익 실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한 10%, 5% 정도 조금 수익 실현을 해놔 놓고 내일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핵심은 내일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죠. 미국 이제 서머 타이밍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원래 저녁 9시 반 정도 되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시, 1시간 이제 늦춰졌으니까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여기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가. 예상은 8.2%보다 낮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가가 좀 등락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고, 지금 중고차 값이 상당히 많이 내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이라면 내일 CPI 지수까지 지켜보고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 9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나 또 지금 코인 시장에 지금 선 파고 온 이런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황은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기준 삼아 가지고 응대를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2년 11월 9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중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